네, 잡을맨 TV의 잡을맨입니다. 8월 3일 오전 12시 39분입니다. 오늘은 인터파크라는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인터파크 M&A 모멘텀으로 해서 조금 올라왔던 주식인 것 같은데,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채널은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량, 그리고 각종 보조지표, 엘리어트 파동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주식이 어떠할지, 향후의 모멘텀이 어떨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툴로 사용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 좋은 기업의 주식이 과연 지금 현재 살만한 싼 가격이 있는가, 혹은 너무 비싼 가격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인터파크 월봉으로 보면 이제 최초에 98년 뭐 이 정도 때 상장을 해서 이제까지 크게는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5로 할까?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이 정도의 박스권이 그려지죠. 거기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저항,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또 저항, 내려와서 지지, 이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몇 년, 19년부터 했으면 2000년부터 했다 쳐도 한 20년가량,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런 그 상단부의 저항 라인, 하단부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그쵸? 근데 주목할 부분들은 현재 그 거래량이 최근에 몰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래서 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한 주봉도 최근에 이게 이제 241선을 높이 뚫으면서 이제 올라온 모멘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봉으로 이제 좀 넓게 보면 이제 한동안 이제 떨어졌었죠. 월봉으로 보면 이쪽 라인으로 계속 떨어지던 주식들이 15년부터 해가지고 19년은 이제 한참 전이고, 네, 15년부터 해서 이제 여기서 한참 동안 떨어지는 주식이 이거 왜 이러냐? 네, 한참 동안 떨어지는 주식들이 횡보를 하다가 이 241선을 오랫동안 물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평선, 장기 평선 확인하고 이제 반등한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어쨌든 요 정도 상단 레벨까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 보여요. 계속 이 주식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고려를 하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상단까지는 노려볼 만한 모멘텀이 차트상으로 충분히 보여진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으로 돌아서 보면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거래량이 보여지는 모양새가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있겠죠. 이게 왜 계속 이러냐?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요 정도에서 거래량이 높았던 시점이 이 시점들, 혹은 더 높았던 시점이 이 시점들, 이 정도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라인이 되면 역시나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어쨌든 이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내면 이쪽에서 거래량이 생기면서 뚫어내면 여기가 다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튀었죠. 여기서 튀는 게 그 매각 이슈가 언제 나왔는지 제가 검색 안 해봤는데 매각 이슈가 한 요 정도에서 나왔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매각 모멘텀에 의한 모멘텀 그 주가 상승분이라고 고려를 해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시간 관계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인터파크를 보면 네. 매각 기대감이 뭐 7월 13일 7월 13일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3일이면 요때죠. 요때 이미 갭으로 떴었던 요때. 일단은 갭으로 떴어요. 거의 상한가 근접했다가 29.91까지 갔다가 상한가였나요? 갔다가 종가로 한 7% 밀리면서 22% 이제 22%를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는 이 부분은 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각 모멘텀. 그러고 보면 이제 매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았던 그쪽 일부 세력 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매집을 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래서 이제 한번 띄었죠. 갭으로 띄었어요. 이제 갭으로 뜬 주식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게 요 갭만큼 대부분의 경우에 매꾸로 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갭으로 이렇게 떴잖아요. 갭으로 떴으면 요 갭만큼 이제 갭을 메꾸려고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갭으로 뜬 경우는 이 사이에. 이전 매물대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30%확 떠놓고 와르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와르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 몇 번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갭으로 뛴 경우에는 상한가도 상가 종류가 있죠. 아직 밑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말아올리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라가면서 올라갔었던 양봉이 떴으면 모르겠는데 갭으로 이렇게 한 번에 뜬 경우는 매끄러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요 구름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은 큰 관점에서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한 그 모멘텀이 과연 여기서 요 정도를 부양할 정도의, 여기서 요 정도까지를 올라올 정도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근데 매각 모멘텀을 제외하고 그냥 기업 가치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상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투어, 엔터 이런 쪽도 같이 연관해서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트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다트로 보면은 이 기업이, 그러니까 다트라고 하면 이제 전자공시 인터넷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 같이 정기 보고서라고 해서 연 단위에 올라오는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분기마다 올라오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이쪽에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들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이렇게 큰 제목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활용을 하고 계실 테고, 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다트가 뭔지 일단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회계 공부도 역시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따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인터파크, 주식회사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매출의 한 10%, 아이마켓 코리아가 한 65%, 안현케어가 14%,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이 세 개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어, 엔터, 쇼핑, 도서, 기타 여기서 이제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투어랑 엔터 같은 경우 특히나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부진한 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매출의 비중이 가장 컸던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 얘는 거의 B2B, B2B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있고 내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이 주식은 현재 매출은 3조 1천억에서 3조 4천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 이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한 자릿수 성장 혹은 감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 영업이익이 200억, 400억으로 갔다가 적자폭이 커지고 올해는 이제 적자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라는 걸 감안해서 뭐 여러분들 아는 그런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런 쇼핑 커머스, 이커머스 같은 쿠팡 전부 다 코로나 특수를 보면서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인터파크는 영향이 훨씬 더 심화됐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적자폭 심화됐고 여전히 적자고, 2022년 돼서야지 이제 음, 이익이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현재 가격이 PER 기준으로 41%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년에 엄청 호실적을 끌어오더라도 PER이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업종 PER 고려를 하면 뭐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긴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봤던 그 PER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단의 PER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PER 1배 혹은 뭐 1.7배 밑에 1에서 한 1.5배 정도까지는 7월 전이니까 그 정도는 어떤 사업성 개선 이 정도로 모멘텀으로 받아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사전 정보가 노출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현재 PR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PR력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퍼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로 요 갭이 좀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갭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매각 기대감만으로 요만큼의 상승이 과연 설명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요 앞쪽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요 앞에 정확히 한번 볼까요? 네, 이쪽 정도로 보면은 여기서 한번 거래량 싣고 이쪽에서 지지를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쪽 거래량, 이쪽이 거래량 많이 실렸던 이쪽 라인들, 이쪽은 아래쪽이지만 이쪽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이 정도 여기에 이 정도 위치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면 이 갭이 시작하기 전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거래량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갭으로 떴었을 때 그 이후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갭이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라인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떨어지면 이 라인까지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고 다시 반등, 그 경우에는 이제 매각 모멘텀이 확실하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매각 기대감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실적으로 봐도 사실상 퍼가 좀 과하게 설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확실한 스터디가 돼 있으신 분들은 오케이. 근데 매각 기대감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고 약간은 의구심이 간다는 분들에게는 보수적으로 요 밑에 라인까지 좀 떨어지는 걸 감안하고 주식에 임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